오늘은 첩약의 일부가 의료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과 함께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 그리고 예방의학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을 먹고 싶은데 한약값이 만만치가 않죠. 이게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자연 생산을 통해서 아니면 자연 채취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약을 드시고 싶어도 드시지 못하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첩약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을 적용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반갑게도 올 하반기부터 이제 안면신경마비 그리고 노인성 뇌질환 후유증 그리고 생리통 이렇게 한정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첩약을 처방했을 때 그것들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런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 의사분들께서 반대를 하면서 제가 다소 저로서는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한무당이다 라는 말을 쓰던데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러니까 한의사는 무당이다. 이 한무당이 쓰는 거기에 국가적인 재정 낭비를 할 수 없다. 이런 논지를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렇다면 이 무당을 키워내기 위해서 이렇게 수재들을 인재들을 6년간 공부를 시키고 그 후에도 많은 훈련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의사가 배출이 되는데 한의사 이 직능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서로 간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문제로서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건강을 우리가 끌고 가는 같은 의료인으로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의학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과연 한의학이라는 것이 그냥 보약으로서만 의미를 가질까? 그렇다면 이 한의학이 어떻게 수천 년 동안 꾸준히 명맥을 이어오고 국민들을 치료하는 입장에 설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의학은 보약을 처방하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 엄연히 치료의학으로서 그리고 예방의학으로서 그리고 만성 환자분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학의 영역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키가 180 정도의 몸무게가 한 103kg 정도 되는 건장한 그 중학생, 중학교 남학생이 왔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비듬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비듬? 되게 사소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뭐 샴푸를 바꿔봐도 뭐 피부관리실에서 관리를 받아봐도 피부과 치료를 받아봐도 뭘 해도 효과가 안 나고 옷에 늘 막 비듬이 막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고민이 되어서 이제 한의원을 내원하게 되었는데 제가 머리를 이렇게 딱 만져보니까 만져보는 순간 제 손이 뜨끈뜨끈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붉게 발적되어 있고 열이 막 푹푹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루성 피부염 형태로 발진이 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 하얗게 린설이라고 하죠. 비듬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제가 이 친구에게 이 친구는 그 열이 지나친 열이 위로 뜨는 것이 문제구나 싶어서 그 상체열을 식혀주는 그런 약을 처방을 하고 그리고 식이요법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주의사항을 준 다음에 이제 처방을 하였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틀이 지나니까 그 머리 쪽으로 발적되어 있던 것이 싹 가라앉으면서 비듬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던 것이 불과 이틀 만에 좋아진 그런 예였는데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공황장애 그리고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신경정신과 약을
뭐 20알 정도, 20알 가까이를 먹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절이 되지 않아서 내원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친구였는데 일주일 만에 이제 그 증상들이 오히려 10시만 되면 졸려서 못 견뎌하고 새벽 5시나 6시 되면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또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었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60세 된 여성분이셨는데 이분이 갱년기를 거치면서 이제 갑자기 고혈압이 심해지고 그러면서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10여 년에 걸쳐서 정말 두통 전문 병원 그리고 대학병원 온갖 곳을 다 다니면서 치료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특히 밤만 되면 혈압이 뭐 190, 200까지 치솟으면서 머리가 부서질 듯이 아파하고 이런 고통 때문에 정말 삶의 의욕을 내려놓을 정도로 심한 통증에 호소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제가 복부 진단을 하고 그리고 온몸을 살피면서 복부에 침을 놓고 그리고 급격하게 이제 몸의 기능 올려줄 수 있는 약을 드시면서 이분이 단 하루 만에 그 10년 동안 잡히지 않았던 두통과 그 혈압이 내려가고 조절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물론 그 하루 만에 완치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조절이 되기 시작해서 이분이 지금 2월 달에 오셨었는데 지금까지도 조절이 잘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한의학이 급성 질환 또는 만성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치료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 만에 또는 30분 만에 또는 일주일 만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도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런 바이러스, 감염병 이런 것들은 현대의 최근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예전부터 항상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뭐 감염병이 한번 돌면 인구가 이제 뭐 10%, 20% 이렇게 줄기도 하고 그 정도로 심각한 그런 문제들을 가져왔는데요. 2000년 이전부터도 한의학에서도 이런 전염병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상한론 또는 온병의학 이런 의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외감병, 그러니까 감기라든지 독감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의 문제죠. 이런 것들 또는 열병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제 치료 또는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게 저서로까지 학문의 영역으로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이전부터 한의학이 그런 급성병들에 대해서 치료해 왔고 연구를 해왔다.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것처럼 그 맥락에서 지금에 있어서도 급성병들을 한약으로 충분히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다.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질환들 외에 그럼 만성병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는데요. 한약으로 빠르게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 양약으로서도 치료가 잘 되지 않거나 또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이런 질병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착증이라든지 퇴행성 관절염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이제 뭐 파킨슨氏병이라든지 또는 골다공증 이런 질환들은 한약으로도 치료가 빨리 되지 않지만 양약으로서도 치료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영역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는 한약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희 엄마 케이스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희 어머니가 2016년도에 갑자기 가족들을 못 알아보면서 이제 그 전에도 물론 계속 깜빡깜빡하고 성격 이상하게 변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이긴 했지만 그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몇 달 지나지 않아 파킨슨씨 증상을 보이시면서 자꾸 뒤에서 누가 미는 것 같다고 하면서 종종종종 하다 넘어지고 이걸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치매나 파킨슨에 대해서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굳이 제가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약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증상이 조금 좋아지면 또 약을 안 드시고, 그러다가 증상이 또 심해지고, 그러면 이제 또 약 해드리고, 이거를 반복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2년 전쯤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넘어지면서 척추골절이 왔어요. 골다공증이 원래 좀 심하신 상태였는데, 그 상황에서 척추골절이 오니까 이제 뼈가 잘 붙을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을 계속 드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증상이나 파킨슨氏증상은 그냥 제가 보는 입장에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약을 드렸는데, 엄마로서는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약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척추골절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몸을 못 움직이니까 약을 열심히 챙겨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약을 2년 넘게 지금 계속 드시고 계시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엄마는 당장 척추가 아프고 걸음을 걸을 수 없으니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약을 열심히 드셨는데, 그 와중에 치매 증상이 좋아지고, 그리고 파킨슨氏증상이 완전히 없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4세인데 지금도 시골에서 혼자 생활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상태까지 호전이 되었어요. 이것은 이제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양약으로도 한약으로도 치료가 힘든 범위로 남아있던 부분으로 남아있던 그런 질환들이었는데,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그리고 치매 증상, 파킨슨氏증상, 이러한 것들이 2년 넘는 그런 장기적인 치료에 의해서 좋아지는 이런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만성 질환에 대해서도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길게 치료를 했을 때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한의학이라는 건 급성질환 또는 만성질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첩약이 의료보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몇 가지 질병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시적이라기보다는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왜 좀 더 깊숙이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케이스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는 치료가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런 만성 또는 퇴행성 질환들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러기까지는 딸을 한의사로 뒀으니 망정이지, 사실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2년 넘게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약이라는 것은 보약만 지어주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 그런 치료가 아니라 이렇게 급성질환, 만성질환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것이 한의학이다. 그리고 이런 한의학의 혜택을 온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이 좀 더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의학의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 예방으로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